네, 김지팔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동상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뭔가 번쩍거리는 게 있죠.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뭔가 꽝 터지고 있는데요. 예, 여기 떨어졌는데 이 장소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짜잔, 예, 이렇게 누르면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민족 영웅이죠. 스테판 반데라. 예, 이 스테판 반데라 동상이 있는 곳인데 아마 여기쯤 이제 요게 뭐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를 한번 이제 찾아봤죠. 여기죠. 네. 여기는 어디냐면 리비우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르비우라는 도시인데요.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스테판 반데라 동상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뭔가 군사 목표물이 있었을까요? 예? 도대체 어떤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동상 자체를 공격한 걸까요? 야, 너 30m 저 GPS 아니 글로나스 그거 30m 이거 수정해라. 여기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오가지 않았을까요? 러시아 군이 만약에 이 동상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라면 네.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위치에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주변에 건물도 없고 예, 그냥 이 공원에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예. 읽어보면 러시아제 게란토 미사일이 르비우에 있는 스테판 반데라 기념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해서 한 30미터 떨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어쨌든 게란2니까요. 지금 구형이고 그리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갖고 창고가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한번 때려보는 걸까요? 네.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네 시베르스크 차섭야르 아니 여기 저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최근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거 제가 볼 땐 러시아군이 진출한 것은 이렇게 빗금을 쳐갖고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거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군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겠는데 러시아군도 조금 여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먹은 거야? 참나.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그리고 자포르지아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헤르손 지역은 원래 변화가 없었고요. 이 장소는 이렇게 공단 같은 큰 어떤 지구가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같습니다. 이 상세한 이런 것들 세부적인 거 다 찾아보면은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드론을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군 드론이 보고 있는 화면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해킹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카메라 신호는 이렇게 돼요. 디지털 아니고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주파수만 맞추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아날로그 광섬유 드론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를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두두두두 수미 지역인데요. 최전선하고 거리를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25km 떨어진 곳에 무산 드론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최전선. 근데 최전선에서 그거 날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좀 뒤에서 날렸을 거 아니야. 최소한 30km는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ISW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에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 어떤 공단지대에 상공을 나르면서 찍은 영상이 우크라이나군 모니터에 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이 어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들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외곽 지역에서 타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이라 함은 이쪽인 것입니다. 여기요.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이고 여기 주도가 드니프로라는 것이겠죠.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 세르게이 베스크레스트노프 플레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조만간 계란 드론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어떤 드론을 제어하고 있는 것을 잔해를 발견했는데 이 정도면은 스타링크로 계란
드론도 할 수 있겠는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여러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그 스타링크 시스템 그 폭도들이 사용하는 스타링크 시스템을 차단한 게 러시아가 도와줬답니다. 러시아 장비로 그걸 도와줘갖고 위치도 찾아낼 수 있대요. 어느 스타링크 시스템이 어디에서 전파를 쏘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갖고 요 새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할 수 있다 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크라이나는 이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다 쳐 러시아처럼.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스타링크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쓰니까 우리도 같이 쓰지 마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역시 말을 타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 진창길에는 말이 최고라고. 러시아가 말 탄다고 막 조롱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참 패턴이 똑같아요. 러시아가 그 고슴도치 탱크 막 짜르만가야 한다고 하다가 금방 자기들 따라하고 또 러시아가 말 탄다고 막 욕하다가 야 또 금방 따라하고 이건 뭡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숲과 진흙길을 헤쳐나가기에 말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말 사용을 조롱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는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이동수단인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세요. 네, 러시아는 조만간 올해 아레슈니크 미사일을 이용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아레슈니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카푸스틴야르 시험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적의 감시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이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국 각지의 경보신에 세심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장은 이전 기반시설 공개 결과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푸스틴야르는 또 어디인 것인가? 네, 카푸스틴야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러시아의 뭔가 그 미사일 발사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겁나 많아요. 이 전역이 카푸스틴야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이상한 게 뭐 이런 것들 뭐 발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뭔가를 큰 막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것들. 겁나 많은데. 하여튼 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분노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레슈니크 미사일 공격 이후 모스크바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능력과 이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신호는 분명하며 러시아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지도자는 유럽 특히 기술 잠재력이 발달한 국가인 프랑스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유형의 무기를 습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레슈니크 만들자 이런 얘기죠. 예. 소식통에 따르면 이게 이제 어디 얘기냐면 제가 최근에 가입한 러시아 측 소문 사이트인데요. 뭐 그냥 글씨밖에 없기 때문에 글씨만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EU가 야 너네 EU 정치 지도 한 자리에 모이지 마. 아레슈니크 맞아서 다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수가 있어. 그냥 있잖아 화상회의로 대치하자. 만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 겁먹었나 봐. 아레슈니크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우리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거 한 방 떨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에너지 센터 소장 빅토르 하르첸코 키예프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수. 영하 15도 갖고 무슨 나 있는 동네는 영하 22도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바람까지 쌩쌩 불어봐. 영하 40 체감 기온 영하 40도 내려가. 이 동네는 바람은 안 분다고 그러던데. 전력망이 공격받아 중앙난방에 의존하는 도시가 파괴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을 본 적이 없나요? 몽골인들을 모두를 강간하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가 상트페르스부르크지만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아직도 이 레닌그라드예요, 이름이. 근데 여기 도시 이름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뀐 건데 모스크바에서 여기 막 푸친 아마 고향일걸요, 여기가. 하여튼 근데 여기 뭐 포위당해 갖고 여기 사람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뭘 엄살은 영하 15도 갖고 까불고 있어요.
러시아 키이우,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고립시도, 뉴욕타임즈. 이번에는 에너지 산업연구센터 소장인 카르첸코가 대충과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등 우크라이나 세 개 도시의 전력망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키예프,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뭐 어디 얘기하는 건가? 키예프,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여기를 이제 전력망을 차단하려고 한다고? 왜? 왜 그러는 건데? 러시아의 목표는 이 도시들을 국가 전력망에서 고립시킨 후 발전소를 폭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이 워낙 빈번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시스템을 복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붕괴 직전 우크라이나 총리 가을라이터들에게 전력 소비량 긴급 감축 요구. 스비리덴코는 모든 지역 군 행정기관에 24시간 이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주로 건물, 거리, 운동장 및 광고 구조물의 과도한 야외 조명을 끄는 것을 포함합니다. 키예프 당국은 겨울방학을 2월 1일까지 연장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총리가 덧붙였다. 곤자렌코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진실을 말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죠. 아마 야당일 것 같은데 곤자렌코는 젤렌스키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권력을 나눠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슈미가를 또 어딘가로 옮겨놨어. 젤렌스키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진작 임명했어 해서 그가 전력망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벌써 효과가 나타났을 거야. 모두가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막강한 권력에 의존하고 있으면 국회의원도 추운가 봐 지금. 키예프에 전기가 안 돌아서. 연쇄 정전 우크라이나 의원들 에너지 대재앙 가능성 뭐 페디앤코는 뭐 전력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제 춥대요. 춥고 배고프대.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과 공습을 끝내기 위해 영토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와 이제 진짜야 사실이야.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밖에 찬성 안 한다고 내가 이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뭐야 이제 금방 바뀐 거야.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과 폭격을 끝내기 위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의향이다. 군인 어머니들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돈바스를 그들에게 넘겨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폭격도 받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영토 양보와 같은 긴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짜잔 뭐 얼마나 춥길래 뭐야 침대도 있고 텐트도 있네 이 사람아. 야 나는 비닐로 덮었다. 여기 텐트 없어갖고 비닐을 새끼야 여기 지붕에다가 못 박고 비닐로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텐트처럼 이렇게 해갖고 나는 침대도 없어갖고 맨바닥에서 임마 방에 얼음 오냐 너 혹시? 나는 침대도 없어갖고 임마 맨바닥에서 자고 임마 너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추워지는 거 모르지?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그리고 너 방에 얼음 얼었던 적 있어? 나는 방에 얼음이 얼어 임마. 이 새끼. 안직 멀어서 니네 이거 갖고 뭐가 춥다고 그래. 크렘린의 목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난민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유럽 각국에 압력을 가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려 합니다. 스펙데이터의 오웬 메스주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카이프에 예반은 우크라이나가 그저 차갑고 외로운 남자들만 남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남자들끼리 살면 괜찮아. 여자가 오면은 있잖아. 남자들이 있는 데는 평화로운데 여자가 중간에 끼잖아. 그럼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이제 2차 대전 참정연사 할아버지가 러시아의 어떤 손자한테 말을 했대요. 야,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렇게 단짝 친구 우정 시험해 보려면은 방 안에 일주일을 가두어 놓고 밥을 주지 말아보라고. 그러면 그 우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고. 하찮은 거라는 거죠. 근데 뭘 굶겨 일주일씩이나 방에 가도 이 정말 우정이 알뜰살뜰한 그 사람 사이에 두 남자 사이에 여자 한 명만 갖다다 봐. 0.5초 안에 알게 돼. 무슨 뜻이냐고요?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키예프 시장 클리시코는 약 300채의 고층 아파트가 여전히 난방 없이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물 안 빼면은 얼어갖고 이제 파이프 다 터져버리면 아파트 전체 얼어야 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IMF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여성인데 외국어로 떠들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우크라이나 여성이 난방과 전기 없이 지내는 동포들에게 그린반도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정말로 계속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너 방에 얼음 얼어? 방에 얼음 안 얼면 나한테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추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방에 얼음 어는 방에서 안 잡았으면
자, 제가 또 최근에 가입한 러시아 측 소문 사이트에 의하면 크렘린궁이 키예프에 강경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 비공개 회담에서 이제 키예프와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선박 가스, 석유, 생산, 가공, 운송 관련 에너지 시설에 대해 공격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네 완전히 72시간 내에 최후 통첩이야. 다 박살낼 거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너 방에 얼음 얼게 해주겠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크렘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키예프가 조건을 수용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군부내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니, 군인들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민간인을 방에 얼음이 어는 방에서 자게 하는 거는 좀 심하잖아요. 이렇게 반발한답니다. 많은 이들이 선택된 방식이 민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인도주의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부는 이거 급한데 야 우리도 임마 똥줄 타 임마 지금 이거 에너지 지금 유가도 $60 떨어졌는데 새끼야 지금 에너지 시설 공격하면 너네 전쟁할 자금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거죠. 이제 모르는 거죠. 이 군인들은 현장에서 전쟁만 하니까 모르는 건데 이게 정치 지도부는 다 돈 문제도 얽히고 설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문제는 재밌는 건 이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군부 내에서 아니 민간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군인이 이래 왜 이러는 거지? 참 예전에 나왔던 거지만 우크라이나 포로 중 6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야 러시아 그 포로 잡아보니까 러시아 군인 줄 알았는데 6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더라. 야 얘네들 포로 교환할 때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강제 징집 당했을까요? 여기 기사 읽어보면 강제 징집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 러시아계일 것 같아.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인가 자기는 핏밥 박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 러시아 편에 입대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다 포로로 잡힌 거야. 보세요. 왜 우크라이나군에도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아버지가 모스크바 살아요. 러시아 산다고요. 그래갖고 85세인데 85세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비도 내고 있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부모님의 치료를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면서 약 100만 루블을 송금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86세 아버지의 뇌질환이 악화되자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봐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아버지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어. 그러면 러시아군 고위층 아버지가 키예프에 있는 경우는 없을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친척들이 다 이제 러시아에도 살고 우크라이나에도 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야 그렇게 하면 키예프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얼어 죽으면 어떡해? 러시아군은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오랜만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각국 대사들한테 이제 신임장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당신 우리나라 대사 와도 좋아 이런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발급했다. 그러면서 당신 자격 있어 우리나라 대사로 올 자격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핵심 목표에 타협할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이 국제 질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존 입장 그냥 고수한 거예요. 다극화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나는 초지일관하게 똑같은 거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사도 왔어. 탈레반하고 정식으로 러시아가 국교를 맺어갖고 탈레반 대사가 아그레망을 받았어. 신입장 당신 우리나라 대사로 내가 인정. 네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이 사람도 러시아 대사인가 봐. 근데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며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무역 사업 관계 복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전쟁은 한 건 한 거고 현실적으로 러시아도 가스 팔고 기름 팔고 거래를 해야 경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푸틴 대통령 얘기하죠. 한국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좋죠. 우리가 왼수진 거 없잖아 러시아하고.
메르츠 총리도 에너지 위기를 선포한 후 러시아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가스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독일 대법원은 우크라이나가 노르드스트림 송유관을 파괴한 혐의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야, 이제 우크라이나 뒤집어 씌우고 이거 미국이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했어! 그러고 이제 야, 우크라이나가 잘못이니까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가스 쓰고 다시 산업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갈무해야죠. 근데 당장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당장을 할 것 같지 않고 언젠간 하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독일 산업을 살리는 건 어떠세요? 러시아 가스를 도입해서 지금 바로 저렴한 에너지를 얻으세요. 이제 원자력을 끄지 말았어야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자력 지금 공사해도 5년이나 10년인데 빨라야 5년인데 넉넉히 10년인데 10년 후에 뭐 너네 그 기술자들 다 딴 데 취업하고 기술 다 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자는 거야? 우크라이나 티모셴코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던 분이죠. 우크라이나 역설 국가 반부패국 구패여 제기 후 율리아 티모셴코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젤렌스키도 많이 헤쳐먹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국회에서 얘기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원수부터 최하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가 영향력이 세잖아. 네가 임마 선거하지 말자 그러고 그러니까 배신자 이제 되는 거 아니야. 미국한테 접촉해갖고 야 그러겠다고 한 건데 너 이 새끼 갑자기 말이야 막 말 바꾸고 너 혼 좀 나봐 배신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야 나부 물어 왈왈왈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에 대해 언급한 내용 생각해보면 애초에 선거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솔직해서 좋다. 나는 트럼프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선 떨지 않는다는 거.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왜? 저 새끼들도 다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빠. 왜? 저 새끼들은 위선자니까. 나는 위선자는 아니지나?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들보다 훨씬 나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뭐라고? 선거 자체가 필요가 없었대. 저는 트럼프 일은 좀 좋아합니다. 왜? 위선자는 아니에요. 최소한. 악당일진 몰라도. 미국 기업들이 코볼트 메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등 거물들이 그린란드에서 인공지능 기반 탐사를 통해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귀중한 히토리 광물을 찾는 코볼트 메탈에 투자했다. 저 그린란드 먹을 모양인데 이렇게 돈이 갔잖아요. 일단 기업들이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이거는 뭐 물을 수가 없는데.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라라도 팔아먹겠다고 하는 이 마리아 코리아노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다면 이거 뭔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그 어느 나라의 특정 정치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지원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들으면 딱 갈아치우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만나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 대통령급이라 이거야 얘는. 예? 지금 그래서 뭘 했냐.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노벨상 메달을 수록했. 야 돈을 줘야지. 노벨상은 메달보다 돈이 더 센데 나는 메달 안 받아. 트럼프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명예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김진팔 같은 거지가 아니니까. 어쨌든 좋아합니다. 야 트럼프 진짜 존심도 없냐? 너 노벨 평화상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얘가 선물로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나 베네수엘라 대통령 시켜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 웃고 있어. 그런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 옛날에 조선시대 붕당 정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래요. 조선시대 붕당 정치가 뭐냐면은 그 뭐 서인, 남인, 북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정당이란 말이에요. 서인, 뭐 동인, 뭐 북인, 뭐 남인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이 있는데 왕이 이 한쪽만 만약에 얘한테만 힘을 실어주고 얘를 완전히 멸족을 시켜서 다 죽였다. 그러면 서인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일 시킬 사람 우리밖에 없네. 야, 좀 뻗대자. 야, 왕이 뭐 시켜도 우리 좀 바빠요. 좀 저 가 있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서인한테 힘을 밀어주더라도 동인을 완전히 멸족시키지 않아요. 야, 저기 가서 저 휴양지에 가갖고 약간 가 있어. 거기 가서 좀 쉬다 와. 그리고 그걸 귀향이라고 그러거든. 귀향?
그러니까 귀양 가서 좀 쉬고 있어. 왜 이렇게 하는? 얘를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밖에 없는데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 시키면은 예이 하면서 그 잡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다가 얘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뭐 트집 잡아갖고 영모를 꿰또다 그러고 얘네를 또 이제 귀양 보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동안 힘들었지. 야 올라와서 일 좀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 미국이 하는 게 딱 그거야. 예? 이거를 가장 잘했던 조선의 왕이 누구였냐면 성종이었대요. 성종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력도 좋아갖고 막 마누라도 많이였고 애도 많이 낳았대.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던 그 스콧 리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스콧 리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티즌스 은행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좌가 0으로 돈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게 합법이래. 미국 법에는 합법이고 그걸 왜 이유도 설명할 그 의무가 없대. 은행은 이제 지 맘대로 고객이 우리 저 회사 이미지 안 좋은 고객이야. 그럼 그 사람 그 계좌를 그냥 잔액을 0 처리해버리고 고객한테 이유도 설명 안 해줘도 되는 법이 있대요. 이거 대박인데? 갑자기 이게 생각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서 이게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 앞에 또 나와요. 16절인가.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종교 강요잖아요.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도 가짜 종교. 가짜 종교를 강요하고 그 가짜 종교에 그거를 귀의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매매를 못하게 해. 지금 이거 실제로 보고 있잖아. 예? 스콧 리터가 자기 거래은행에 계좌를 0으로 초기화됐는데 설명도 안 해준대. 근데 이 사람이 바이빠는 소리 많이 하고 러시아도 막 갔다 오고 막 만나갖고 러시아 막 좋다 그러고 니네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트럼프 정부인데도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야. 앙심 부문 애들이. FBI 부패한 요원들이 템플턴의 지시를 그래갖고 지금 이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거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해주는 사람 트럼프의 그림자 프로젝트 2025에 보면 589페이지에 제가 직접 봤어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렸는데 요 58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건데 이 유대인이 지키는 그 휴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카톨릭 일요일 날 있잖아요. 카톨릭 안식일. 그거를 쉬는 날로 지정을 해서 그 날에 일을 시키는 사장은 평일에 1.5배의 임금을 줘야 된다는 법령을 트럼프 임기 내에 할 거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헤리티지 재단인가 그 트럼프 그 선거운동 뒤 밀어줬던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어서 일종의 선거 공약집, 정책집 같은 거야. 나는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589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약드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종교잖아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종교 용어예요. 그냥 휴일, 휴식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바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뭐야? 종교적인 의미의 법률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상숭배 종교 강요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는 종교 강요. 종교는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강요를 하고 있잖아.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강요되는 순간 그거는 가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유롭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을 수 있어야지. 강제로 믿으라고 안 믿으면 너 매매 못하게 할 거야. 은행 계좌 차단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야.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국도 미국이 한다면은 뭐든지 다 그냥 미제는 똥도 달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정부가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김진팔 계좌를 하루아침에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국에는 없을까? 이런 거 당연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상 김진팔이었습니다.